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 과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게 보험금이죠. 보험금이랑 뭐 인수 관련 수학량에서 이제 표준 수학량이나 이제 평년 수학량, 뭐 평년 결실수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되는데 조금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보험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가전 위험 방식, 위험 2 과수 4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가 감소 보험금이란 뭐냐? 적가전 사고로 인해 적가를 하기 전에 사고가 나서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쓰는 기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잘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착가 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보겠습니다. 착가 감소량에 미보상 감소량, 보상하지 않는 감소량들을 다 체크해서 그래서 자기 부담 감소량에서 가입 가격 곱하기 이제 계약 당시에 정했었던 가격이죠. 키로당 가입 가격을 곱해서 거기서 이제 80%를 곱하는 겁니다. 착과 감소량에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에 뺀 값에 가입 가격과 80%를 곱한다. 자, 그럼 착과 감소량은 어떻게 구하냐? 양이니까 과중이 들어가겠죠. 착과 감소 과실수, 사고가 나서 착과 전에 사고가 났던 과실수들 있죠. 그 과실수를 가입 과중을 곱해준 게 착과 감소량입니다. 자, 그럼 또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평년 착과수. 저희가 평년 착과수 같은 경우는 인수 제한량에서 이제 인수 관련 수학량에서 이제 구하는 법이 나오는데 먼저 일단은 여기 보험금이니까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평년적으로 이제 재배 환경이나 비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기대 수학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착과수를 빼니까 이게 착과 감소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착과 감소 과실수의 가입 과중을 곱해주시면은 착과 감소량이 나오겠습니다. 미보상 감소량은 마찬가지로 미보상 비율을 착과 감소량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착과 감소량을 잘 구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 저희가 있는데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에 제가 과수 4종 같은 경우에는 10%, 15%, 20%, 30% 이렇게 40%는 없죠. 그 값을 곱해주고 기준 수학량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기준 수학량 어떻게 구해주냐가 문제인데 적가전에 착과 감실수, 그러니까 적가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착과수는 그냥 적과후 착과수로 합니다. 세어본 거죠. 다 세어본 값을 기준 착과수로 사용을 하고요. 착과 감소수,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에 착과 감실수를 더해준 거예요. 사고가 원래 없었으면은 딱 평년 수학량, 그러니까 정해진 양이 그대로 기준 착과수, 적과후 내가 센 값이 다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빠지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그것까지 다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저가후 착과수랑 똑같은데 사고가 났을 때 저가후 착과수는 사고가 난 값을 빼고 우리가 달려있는 것만 세게 되니까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까지 세줘야 사고가 없는 경우에 저가후 착과수와 값이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착과 감소보험금, 과수 4종의 착과 감소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착과 감소량에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값에 가입 가격 그리고 80%를 곱해주는데 착과 감소량 같은 경우는 과실수, 착과 과실수, 감소 과실수, 가입 과중을 곱해주는데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를 빼주면은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나온 착과 감소량을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을 했으면 착과 감소량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 착과 감소량을 또 가지고 미보상 감소량에 적용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건물이 화재 경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계산에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착과 감소량이 나오면은 미보상 감소량은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준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감소량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적과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기부담 비율을 맞춰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차가 감소량에서 다 뺀 것에 가입가격과 80%를 곱해주면은 적과 전 차가 감소 보험금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실 손해보험금. 손해보험금 보겠습니다. 과실 손해보험금은 적과 후고요. 차가 감소 과실수는 적과 전입니다. 아무래도 좀 적과 후가 좀 더 까다롭겠죠? 자, 적과 후 누적 감수량에 미부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값의 가입 가격만 곱해주네요. 저희가 과실손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감소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80%를 곱해줬었는데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80%를 곱하지 않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감수량은 말 그대로 누적 감수량이에요. 여기에 저희는 2타 보시면은 맥스 A가 추가될 수도 있고 기수확됐던 사고량까지 다 더해서 적과 후에 이제 누적 감수량이 어떤 것들이 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양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보상 감수량 같은 경우에는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이 있어요. 거기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차가 감소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미부상 감소량이 차가 감소량의 미부상 비율을 곱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가 감소 과실수를 가장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과실손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소량을 먼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부담 감소량. 자, 맥락은 똑같은데 공식이 좀 다르죠? 저가전 사고. 저가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저가전에 사고라고 하시면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없으면은 기준 착가수 그대로 썼겠죠? 네, 그리고 사고가 없으면은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시면은 자기부담 감소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부담 감소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습니다. 예, 차가 감소보험금이랑 똑같은데 저가전 사고가 있었을 때랑 조금 다르죠. 자, X입니다. 큰 값을 사용한다는 건데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차가 감소량 그리고 미보상 감소량을 더해준 값이 0보다 크면은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0이 더 크다 그럼 0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차가 감소량 지금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차가 감소량 같은 경우에는 차가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이었죠. 이것도 적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차가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 그럼 감소량의 조사 결정.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중요한 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전 자연재해로 적과 후 차가 손해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박을 맞았는데 이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적과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달려 있었는데 이 적과 후 이제 수학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우박을 맞아서 과피가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2차 저희 이 과목 공부할 때 맥스 A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수학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이제 같이 조사를 해주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 미만인 경우 감소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의 5%로 곱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의 60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감소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의 똑같이 5%를 곱해줍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100%에서 착과율을 빼줘요. 그린 다음에 이제 40% 정도 비율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착과율을 저희가 구하는 법을 알아봐야겠는데 착과율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쉬워요.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이제 착과수 다 세어봤죠. 평균 착과수로 나눠보니까 착과가 한 이 정도 되었더라. 그 다음에 거기 착과율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과 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 60% 이상인지 이하인지 뭐 그런 것들로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감소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서 5%까지는 똑같고 60% 미만인 경우는 5%까지 60에서 100, 그냥 60 이상이다. 60% 이상이다 그러면 100에서 착과율에서 40% 정도를 보상을 해준다. 착과율은 적과 후 착과수에서 적에서 평탁을 빼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손해보장금은 전 품목이 동일하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살펴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가입 당시에 정했던 가입 금액, 피해가 해서 자기부담률, 가피이자 똑같죠? 네, 기본 공식입니다. 근데 자기부담률 5% 무조건 남은 고정이에요.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 제도를 알아야겠죠? 피해 주수 플러스 고사나무. 그러니까 피해 주수는 고사나무가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 그 과수원에 있는 나무 개수를 다 세서 실제 결과 주수를 이제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준 값을
피해율. 그러면은 나머지는 가피자에서 보험금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고 비율에 따른 보험금리사인데 기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사유까지 정확히 외워주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의 80% 미만인 경우 보험금을 다시 계산한다. 자, 어떤 사유인지 한번 볼게요.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유가 다르게 알렸을 때 이때 중요한 사항이란 과수원의 주수, 수령, 품종 등을 얘기한다. 자, 수령에 따라 나무의 척가수 개수가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주수에 따라서도 양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중요한 사항을 얘기 안 했을 때 보험금을 다시 계산한다. 좀 적게 주겠다. 중요한 사항이란 과수원의 주수, 수령, 품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뚜렷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계약 전 알릴 사항이에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내용이냐? 주수, 수령, 품종을 다르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뚜렷한 위험이 변경되거나 증가됐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고 비율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좀 기출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사유에서 이제 부고 비율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다시 계산할 건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되면은 부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이건 회사 잘못이죠. 두 번째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 그리고 계약자나 피보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보험 모집자가 는 이제 부고 비율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보험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피고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있는 경우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여 부고 비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써주셔야겠죠? 자, 그럼 부고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 간단합니다. 자, 계산된 보험금이 있죠. 저희가 원래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부고 비율을 적용해야겠어요. 그러면은 가입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의 80%로 나눠주는 겁니다. 계산된 보험금의 가입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의 80%, 기준 수확량의 80%를 나눠서 부고비율 보험금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남은 5, 과수 4종 그렇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 가입금액 감액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가 중 사고가 없었으나 저가 후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은 경우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가 전에 우리 과수원은 사고가 없었어. 그러니까 평년 같은 거죠. 근데 올해는 뭔가 좀 이상해. 저가 후 착가량을 사봤는데 원래 평년 착가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평년 착가량보다 양이 너무 작아. 그럴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험료로 환급을 어떻게 해주냐? 자, 보험료를 돌려줘야겠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이제. 적착량이 더 약간 작아서, 평책보다. 자, 그럼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차익보험료를 지급을 해줍니다. 자, 감액분의 계약자 부담보험료. 원래 계약자 부담하던 보험료가 있죠? 그 계약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미남이 보험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게 있다면은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익보험료는 특별한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착가후 조카 조사 이후 착가수가 적과후 착가수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익보험료를 다시 정산해요. 근데 이게 착가후 이제 저가후 착가수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착가수가 저가후 착가수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은 차익보험료를 다시 정산을 해야겠죠. 자, 감액 미경과 비율을 그러면 감액 미경과 비율은 저희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약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관 같은 경우에서 사과는 54, 단감 떨감은 73. 그러니까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 그 자조하에서 태어나는 자연 그 태풍 뭐 그런 것들 있죠. 이제 부부장하는 것들 다 빼고 5개만 보장을 받았을 때 사과배는 72%, 그리고 단감 떨감은 83%로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계산을 하셔서 차액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아마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올 거고요. 저희가 구하는 법도 배우긴 하지만
이나의 보험료나 계약 부담 보험료는 아마 저희에게 주어질 것 같고요. 감면 미경과 비율을 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정도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병합 1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항 직파불능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에서 10%를 부과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네요. 면책 사유가 있네요. 일단 자, 면책 사유 보시기 전에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항 직파를 못하게 된 경우 불능보험금이니까 이항 직파를 못하게 된 경우를 지급하겠죠. 그러나 논특정리, 농가리, 비료시비, 대초제, 살포 등 통상적인 이항 전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업 농지에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면책사유입니다. 이항 직파 불능금의 보험금의 면책사유는 논특정리, 농가리, 비료시비, 대초제, 살포 등 이항을 하는데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1회 지급이 되면은 소금 소멸됩니다. 제2항 재직파.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 면적 피해율은 당연히 피해 면적 피해를 구려면 일단 피해를 받은 곳에 이제 보험 가입 면적을 나눠주면은 면적 피해율이 나오겠죠. 복사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 사고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에 관계없이 이게 올해 추가됐어요. 10%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저희가 2차 때도 공부를 하지만 저희가 나가면은 일단은 해당하는 보험에 이제 일어난 사고인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적 조사를 하잖아요. 피해 면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10%는 안 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2항 제2파 보험금은 못 받으시겠어요 하고 다른 보험으로 해당하시는 게 있는지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제2항 제2파 보험금 지급 등사한 농가는 그래서 지체 없이 제2항 제2파를 실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확인한 후 그러니까 두 번 나가겠죠. 제2항 제2파 피해가 있는지 가서 면적 피해를 확인을 해보고 여기 피해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되네요 하고 돌아갔다가 제2항 제2파를 했대요. 그럼 연락을 해보고 하셨어요? 그럼 다시 가서 하셨군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나오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경작 불능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죠. 다 똑같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 지급 비율은 10%면은 저희가 45%, 저희가 15%면은 42%, 그리고 20%였으면은 40%, 30%였으면은 35%, 그리고 40%였으면은 30%. 지급되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다음 면적 조사를 해야 되죠. 식물가 60% 이상 고사했을 때, 그리고 계약자가 경벌보호를 신청했을 때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 7일 이내 지금 마찬가지고요. 경벌보호를 지급한 경우 계약은 소멸, 환급보험료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불능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별만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 자기 수학 불능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경작 불능보험금의 지급 비율이 있잖아요. 거기다 15%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네요. 경불보는 저희가 65% 이상 식물체가 고사가 됐어야 됐는데, 수학 불능보, 수불보 같은 경우에는 제한율이 65% 미만일 경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불보처럼 계약자가 수불보를 신청을 하셔야 돼요. 7일 이내 지급이 되겠고요. 수불보를 지급한 경우 약은 소멸 환급보험료는 없다. 수학관보 보겠습니다. 수학관보 같은 경우는 또 공통사항이죠. 기본사항은요, 갑기자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 피해율은 원래 저희가 평수 미평인데 벼 같은 경우는 보수 미평이죠. 보장 수확량이 있어요. 보수 미평. 보장 수확량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가입 수확량이나 평년 가수, 이제 평수 중에 더 큰 값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을 구하는 거는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유효 중량이라 하죠. 벼랑 콩 같은 경우는 구하는 거는 저희가 2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1차에서는 보장 수확량은 가입 수확량이나 평년 수확량 중에 더 큰 값을 쓴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피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추가하는 경우 수학관보가 나가고요. 수학기 이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고 보험금 확정 후 7일 이내 지급 똑같습니다.
경불보를 받은 경우는 계약이 소멸됐기 때문에 수학 감소 보장은 지급되지 않겠죠. 경불보뿐만 아니라 계약이 소멸되는 보험을 받았으면은 수학 감소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약이 이제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비율 저 같은 경우는 10에서 40%.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밀부터 조금 간단해지죠. 자, 수학관보입니다. 가피자, 피해율은 평수 및 평. 그대로 돌아왔네요. 자, 경불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비율은 벼랑 똑같습니다. 10에서 40%까지. 그것도 이제 생산비 보장,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비 보장보험금 추가가 되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이제 고추랑 브로콜리만 생산비 보장 금액이 조금 다른데, 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고추는 저희가 병충해 보상을 해주죠. 병충해가 없는 경우 잔존보험가액금액 경과비율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경 피자 잔존보험가액금액에서 경과비율을 곱하고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다. 병충해가 있으면은 잔경 피병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잔존보험가입금액 말 그대로 보험가입금액. 원래 저희가 최초 가입했을 때 보험가입금액이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상액을 저희가 조금씩 받았어요. 3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받았고, 100만원 받았고 하면 이제 900만원, 800만원. 그래서 남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이제 경과비율과 피해율을 곱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추 자기부담금 3% 5%죠. 자, 브로콜리 생산보장 이거 자 보시면은 잔경피자죠. 병충해가 없는 고추에 경충해가 없는 경우에 보험금 산출 시기랑 똑같습니다. 잔경피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기부담 3에서 5%, 고추, 브로콜리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부담률이 다 똑같죠. 매매, 고랭지, 월동무, 당근, 쪽파, 실파. 생산비 보장비용금, 생산비 보험금, 보장보험금, 자, 피자, 가피자. 피해율은 피해 면적에서 재배 면적. 생산비 보장은 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피해 면적에서 재배 면적을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오겠죠. 경불보 똑같습니다. 재부담 비율은 2, 3, 4 똑같습니다. 자, 고랭지 배추, 월동 배추, 대파, 단호박까지 똑같습니다. 자, 가피자인데 고랭지 배추 친구들, 배추, 대파, 단호박은 피해율 곱하기 조금 달라요. 피해 비율을 먼저 산정을 하시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줍니다. 이거는 면적이 아니라 피해율을 보는구나. 피해율을 보는 거는 배추 친구, 그리고 대파, 단호박, 배추 친구, 대단. 배추 친구, 대단은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불보는 똑같습니다. 재부담 비율도 똑같습니다. 생산비 부당 위험까지 다 봤고요. 정리해보시면은 배추 친구들은 대파는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고 나머지는 피해율을 피해 면적에서 이제 전체 면적, 재배 면적을 나눠주는구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밭작물 보겠습니다. 자, 고구마, 콩 똑같습니다. 자, 먼저 수학 감소 보장, 밭작물 수학 감소 보장 당연히 있죠. 자, 가피자, 피해율, 평수 및 평 똑같습니다. 수입 감소 보장이죠. 수감보는 수입 감소 보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2, 3, 4만 적용 가능해요. 전 품목이 똑같아요. 수입 감소 보장은 2, 3, 4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인 것들이 뭐 있었죠? 아까 보셔서 이제 생산비 부담 친구들, 그리고 수익 감소 보장 친구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거기다가 간척된 농지는 10에서 15%를 가입할 수 없었죠?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입 감소 보장 똑같습니다. 가피자, 피해율은 수감보는 피해율이 기실기구나.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 기준 수입. 자, 기준 수입은 어떻게 하냐?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을 곱해주시면 돼요. 기준 수입이니까요. 평년 수확량을 사용을 하는구나. 자,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을 조사한 수확량에 유보당 감수량을 더해줘요. 그러면은 총 수확량이 나오겠죠. 원래 수확됐었어야 됐던 양에 농지별 기준 가격이랑 수확기 가격 중에 더 작은 값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미 그리고 기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로 외우면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조사 수확량을 조수로 외웠어요. 조수 미
기수. 조수 더하기 미 곱하기 농기수 중에 작은 값 하면은 나옵니다. 수험부 공통이시기 때문에 확실히 외워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수익 감소 보장은 자기 부담면 2, 3, 4만 가능하고, 자, 보험금은 값이자, 피해율은 기실기, 기준수입 빼기 실제수입, 낭비 기준수입. 기준수입은 어떻게 구하냐? 평수 곱하기 기준가격. 실제수입은 조수 더하기 미 곱하기 기준가격이나 수학기 가격 중에 더 작은 값을 곱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수학기 가격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현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제공이 되겠죠. 정불보 똑같습니다. 자기부담보율은 10에서 40까지입니다. 고구마 재파종보험금. 자, 고구마 재파종보험금이 무슨 뜻이냐? 자, 고구마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수학 감보는 값이자 평수 미평이고요. 수익 감소 보장은 값이자 기술기, 그리고 평기, 평수기, 그리고 실제 수입은 조수미 기수다 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재파종 보험금이 만일은 추가가 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곱하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해율은 뭐냐? 10아르당 1000제곱미터당 3만 주에서 출연 주수를 뺀 다음 3만 주로 곱해주시는 거다. 자, 이렇게 주수 나오는 것들은 숫자를 또 정확히 외워주셔야겠죠? 만일 같은 경우에는 3만 주에서 출연 주수, 나온 주수들을 빼고 3만 주수를 다시 나눠준다 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피해율인 거죠.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당년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제로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연되어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지급된다. 이름만 제공되고 소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보험 계약 24시 계약이 체결 됐어요. 그 다음 10월 31일 사이에만 보장을 해주는데, 근데 그냥 보상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연이 되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재파종을 한 거를 보러 간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네요. 수학 불능보장이랑 똑같은 거죠. 두 번 나가서 보는 거예요. 파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더 제2항 제2파랑도 똑같죠. 두 번 나가서 확인을 하죠. 3만 주,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을 때, 화났네요 하고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양파는 고구마랑 동일하고요. 양배추도 고구마랑 동일합니다. 거기에 이제 재정식 보험금이 추가가 되죠. 재정식 보험금은 좀 간단하죠. 면적 피해인데 면적 피해라고 하셔도 되고 유리인데 보험 가입 금액의 20%. 자, 저희가 만일 재정식 죄송합니다. 만일 재파종 보험금 같은 경우 몇 %였었죠? 25%였었죠? 죄송합니다. 35%네요. 재파종 격차는 35%였고, 자, 보험 가입 금액의 20%, 재정식 보험금은 20%를 곱한다. 면적 비율을 곱하는데, 면적 비율은 피해 면적의 전체 면적을 나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재부담 비율은 2, 3, 4네요. 자, 특이하죠. 양배추는 재부담 비율이 2, 3, 4입니다. 땅은 다 10에서 40인데, 자, 먼저 이제 감자 친구들 보겠습니다. 자, 수학 감소 보장 값이자 평수미평. 근데 가을 감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감자는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줘야 돼요. 평수미를 뺀 값에 병충해 감수량을 더하고 평수미 병평. 근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추 보험금 병충해 사고가 있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잔경피 병자였는데 고추는 다 곱한 값에 이제 자기 부담금을 마지막에 뺀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을 감자 피해율 같은 경우는 평수 미평인데 거기 평수 미 플러스 병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병충해 감사량은 피해 감자의 궤형의 무게가 있죠. 그 무게 손의 정도 비율을 곱하시고 인정해주는 비율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제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제가 나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은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수감보 수익 감소 보장 2, 3, 4 똑같죠? 값이자 그리고 기실기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기준 수입은 어떻게 됐었죠?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농지별 기준 가격을 곱하고 실제 수합은 조수미 기수입니다.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경돌부 똑같습니다. 자기부담비율 10에서 40. 양배추만 2, 3, 4네요. 자, 옥수수 보겠습니다. 자, 수학 감소부장. 옥수수랑 차가 좀 다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수학 감소부장. 자, 보험 가입금액이랑 손해액 중에 더 작은 값을 쓴대요. 보험 가입금액이랑 손해액 중에서 더 작은 값에서 자기부담금을 뺀다. 자, 그럼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구하냐? 보험 가입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대요. 그러면은, 자, 보험 가입금액에서 손해액 중이랑 더 작은 거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금액이랑 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해액은 어떻게 볼까요? 자,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 피해받은 모든 수확량이니까 무게인 거죠. 양을 곱한 겁니다. 거기다 가입 가격 곱해주시면 되겠고,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냐? 자, 피해 주수, 자, 몇 개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표준 중량이 있죠. 그리고 제식 시기 지수, 제식 밀도 지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2차 가시면 배울 거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 제식 시기랑 제식 밀도가 중요하구나. 자기부담금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거다. 아까 봤었죠? 자, 그러면 수학 감소보장, 옥수수의 수학 감소보장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랑 손해액 중에 더 작은 값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내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저희가 원래 가입할 게 있었던 거니까 정해져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는 식은 아직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손해액. 그러면 손해액은 근데 피해 수확량에서 가입 가격을 곱해준 거죠. 사실 손해액이라고 보시면은 피해 주수 곱하기 표준중량 곱하기 제식 시기 지수 곱하기 제식 밀도 지수 곱하기 가입 가격까지 해주시면 손해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부담 빼서 자기부담 쫙 해주시면 돼요. 정불도 똑같고 자기부담 비율 똑같습니다. 지금 양배추만 달라요. 바짝물에서. 자, 수학 감소부장 차 똑같습니다. 가피자 피해는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네요. 자, 부담이 10에서 40 똑같습니다. 자, 그럼 과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계속 보일 때마다 계속 짚고 넘어갈게요. 포도는 나무 4만원짜리 3년 이상만 가입 가능하다. 자, 수입 감소 보장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제어로 인해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 감소 보장이 나갑니다. 자, 보험금 가피자 피해율은 기실기, 그리고 기는 제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었고 실은 조수미 기수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똑같네요. 수익 감소 보장이 여기 어디죠? 네, 수익 감소 보장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비가림 시설이 저희가 추가되는데 비가림 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세랑 보험 가입 금액 둘 중에 더 다른 값을 쓴다. 이거 아까 약간 비슷하게 봤었죠. 근데 조금 다른 게 옥수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보험 가입 금액이랑 손해액 금액 더 작은 값에 쓰고 거기서 자기 부담금을 뺐었는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이랑 보험 가입 금액 중에 더 작은 걸 쓴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담금이 이 괄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손해액 뒤로. 그러면은 이제 똑같습니다. 근데 그 특이한 거는 수입 감소 보장이라는 거죠. 수학 감소 보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비가림 시설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이랑 보험 가입금 중에 더 작은 값을 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복제 부분 피해의 경우 피복제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전체 교체를 한 경우는 전순 인정. 자, 이거는 모든 비가림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모든 비가림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무 손해 보장 오랜만에 나왔네요. 똑같습니다. 수확량 감소 보장, 수확 감보. 자, 수확 감보는 보장, 추가 보장이죠. 자, 수확량 감소 보장이 없었는데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TR 가입하시면은 값이 다였는데 자기부담률이 없어요. 무조건 10%입니다. 피해율은 평수 미평 똑같은데 값이 10이구나. 수확량 감소, 포도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값이 10입니다. 이거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모두 똑같습니다. 부담률은 10에서 40. 과수 똑같네요. 비가림 시설 자기부담금 이것도 공통이기 때문에 바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만일에 손해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은 손해액의 10%는 얼마죠? 100만원이죠. 자, 그러면은 100만원 단위 100만원에 1200만원인데 손해액이 120만원이에요. 그럼 100만원보다 크죠? 근데 100만원은 까지만
자기 부담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액이 뭐 200만 원이에요. 10%는 20만 원인데, 그래도, 그럼 손해액이 만일에 20만 원이면은, 뭐, 30만 원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손해액의 10%에 따라서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복숭아는 나무가 10만 원짜리입니다. 과수자종이라는 가격이 똑같네요. 그리고 3년 이상, 연수는 포도랑 똑같습니다. 3년 이상. 수확 감소 보장, 당연히도 똑같습니다. 갑자인데 피해자가 평수미평이네요. 자, 평수미병평인데, 평수미병평 저희가 아까 어디서 봤었죠? 네, 감자에서 봤었죠? 평수미병평, 피해율은 평수미병평, 감자랑 똑같네요. 수확 감소 보장은 감자랑 똑같습니다. 대신 병충해 감소량은 병충해를 입은 과실 개수 곱하기 50%, 세균 구명병만 보장을 해주고 있죠. 나무 똑같고, 수확량 감소 보장 같은 특약 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됐었죠. 가피 10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복숭아는 병충해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수 미병평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병충해 감소량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은 10에서 40. 자두는 5만원, 그리고 6년 이상, 좀 오래됐네요. 자, 포도 복숭아는 3년이었고, 포도는 4만원, 복숭아는 10만원, 자두 5만원, 6년 이상. 수확 감복, 가피자 똑같습니다. 피해율도 똑같습니다. 남손해 보장 똑같습니다. 보험료율 10에서 40. 매실 5만원 5년 이상. 자두랑 나무 가격이 똑같네요. 자, 수확 감소 보장 똑같습니다. 가피자 평소입병 똑같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 똑같고 보험료율도 똑같습니다. 지금 매실까지 계속 똑같죠. 자두 이제 거의 따라갈 거예요. 자, 참다래도 나무가 5만원이네요. 3년 이상, 나무 연수는 포도 복숭아랑 똑같은데 가격은 자두 매실이랑 똑같아요. 5만원, 5만원. 복숭아는 10만원이죠. 수확 감소 보장. 수확 감소 보장 이건 특약이 아닌데 특약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 참다래는 포도를 조금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피 10입니다. 평수민평은 똑같은데, 참다래의 수확 감소 보장은 가입금액,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이제 10%를 곱해주는구나. 근데 여기 또 저희가 헷갈리시면 안 되죠. 보통 수확 감소 보장은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률을 뺐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딨죠?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를 해주고 있어요. 곱하기 10%라고 바뀌었다는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참다래 나무 똑같고요. 자부담률 똑같습니다. 기관시설 자기부담금 포도랑 똑같죠. 자, 밤 1년 이상 나무 가격 없습니다. 나무 보장 안 해준다는 뜻이죠. 수확 감소 보장. 자, 가피 10. 지금 똑같아요. 참다래랑 또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산출식이 똑같죠? 가피 10입니다. 가피 10. 피는 평수미평 똑같은데, 포도 수확 감소 보장 특약이랑 지금 참다래 수확 감소 보장식이랑 다음 수확 감소 보장 금액, 수확 보장 보험금이랑 지금 산식이 똑같아요. 가피 10입니다. 부담률 마찬가지로 10에서 40이고요. 자, 대추 4년 이상입니다. 다음 5년, 대추 4년. 수확 감소 보장, 보상하는 제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자, 보험 금액은 가피 10. 대추도 똑같네요, 지금. 자, 참다래, 밤, 대추 다 똑같습니다. 피평수미평. 자, 대추도 비활용 시설 보험금이 있죠? 곱하는 한식 한번 다시 볼게요. 모두랑 똑같습니다.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뺀 값이랑 보험 가입 금액 둘 중에 더 다른 값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냐? 자, 구조체 피복제 포도랑 똑같습니다. 자부담률 10에서 40 똑같죠? OD 보겠습니다. OD보다 조금 저희가 바뀌지는 않는데 OD가 용어가 바뀌어요. 이제 결실수라는 단어가 생기는데 결실수로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OD 결실수.
결실수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OD는 3년입니다. 3년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과실 손해보장. 자, 보상하는 제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 보상하지 않는 제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힌트가 있는 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자기부담 비율이 40%인데 피해율이 30%예요. 그러면은 내가 40%를 원래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보험금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피해율을 먼저 계산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가피자 똑같습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률을 빼주는 거 보험금이겠고요. 자, 피해율은 사실 평수, 미평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바뀐 거죠. 자,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 수확량이 조사 결실수로 바뀌었네요. 위보상 감수 결실수, 위보상 감수량이 위보상 감수 결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년 결실수, 평년 수확량인데 평년 결실수로 바뀌었죠. 자, 그럼 조사 결실수란 뭐냐? 손해평가시 표본으로 산정한 결과 모지의 결실수. 그러니까 표본으로 저희가 이제 OD 같은 경우는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표본 조사를 하면 이제 결과 모지, 나무가지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OD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지 안에 결실수가 몇 개가 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부담률은 똑같습니다. 자, 감귤 10만원이네요. 10만원짜리 뭐 있었죠? 과수사종이랑 복숭아랑 감귤 10만원입니다. 원주 밀감류, 만감류는 4년 이상 되어야 가입하고 만감류 고접했을 경우는 2년 이상. 근데 여기서 만감류는 1년을 언제로 쳐주냐? 이듬해로 10대 플러스 1년. 2019년에 심었으면 2020년 심은 지 1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식재 연도가 1년 한 살입니다. 자, 과실 손해보장.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도 잘 보셔야 돼요. 보통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자, 감귤도 다르죠. 손해액을 계산해야 돼요.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 초과하는 경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손해액이 500만 원이 났는데, 내가 자기 부담금이 600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700만 원이 됐을 때 이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부담금이 며칠금인 거죠. 자, 손해액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뺍니다. 간단하네요. 요런 거 어디서 봤었는데, 그죠? 자, 비가리시설 보험금.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이나 보험 가입 금액. 쉽게 생각해보면 똑같죠. 원래 보험 가입 금액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값인데, 비가리시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작으면 보험 가입 금액을 사용한다. 더 작은 값을 써라. 이거고, 감귤 같은 경우는 그냥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뺀 값을 써.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손해액에 이미 보험 가입 금액이 들어가 있네요.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을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감귤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동상의 과실 손해보장 특약보험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은 똑같네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빼는데 손해액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동상일 경우에는 일단 추가되는 게 수학기 잔존 비율, 동상의 피해율인데 천천히 볼게요. 보험 가입 금액에서 뺄 건데 뭘 뺄 거냐? 보험 가입 금액이랑 기사고 피해율, 기존에 사고가 있었는지 그 피해율을 곱해줘요. 그거를 이제 보험 가입 금액 피해율을 빼주면 보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거기다가 수학기 잔존 비율, 수학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동상의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손해액이 나오죠. 그 손해액에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손해보장 똑같고요. 자부담 10에서 40 똑같습니다. 자, 유자 5만원이네요. 자두 매실 똑같습니다. 유자 4년 이상입니다. 수학 감소 분양 가피자 평소 입장 똑같습니다. 자, 나무 손해보장 가피자 피해조수 똑같습니다. 자부담률 2에서 40이네요. 2, 3, 4는 양배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전사정은 이렇게 되고 또 특이한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자, 그럼 수학 감소부장 제가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수학 감소부장 보통 가피자의 평소 입장이죠. 자, 근데 가피자가 아니었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 두 개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대추 가피 10이죠. 감도 가피 10이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참다리도 가피 10이죠. 그리고 포도 수학 감소부장 특약 있죠. 복숭아도 수학 감소부장 특약 가피 10이고요.
포도도 수학 감소부장 특약은 값이 10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미자 남았네요. 오미자. 한번 넘어갈게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 오미자는 신규로 가입한 농지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식묘가 2년차 이상, 삭발이, 죄송합니다. 삭발이 1년차 이상. 일때 가입이 가능하고, 직전 연도 가입을 하셨으면은 식묘가 3년차 이상이거나 삭발이 2년차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수학기 기준으로 플러스 1년을 해주시면 돼요. 수학기 기준으로 직전 연도 가입을 하셨으면은 식묘 4년차, 삭발 3년차가 되는 겁니다. 자, 수학 감소부장 값이자 똑같네요. 자, 미분한 감수량 계속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번 깜빡하셨을까봐 짚고 넘어가려고 넣었어요.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학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그리고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학량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소량에서 제외한다. 자, 피해율 산정 시 감소량에서 제외를 되죠. 미분한 감소량은 약관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정평가에 산정. 저들은 똑같습니다. 자, 복분자가 굉장히 빡세요. 미친듯이 빡셉니다. 자, 과수 중에 일단은 유일하게 경작 불능 보장이 있는데 복분자밖에 없습니다. 자, 복분자, 경불법, 복분자는 경불법이구나. 본 갈등 크기 자기 부담 비율 똑같고요. 자, 과실 손해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값이자 똑같네요. 근데 피해율이 좀 다르네요. 보험금, 과실 손해보험금 구하는 건 똑같은데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랑 평균 결과 모지수란 말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모지수라는 게 나무 가지인데 이제 죽은 나무 가지를 세는 거예요. 예, 죽은 나무 가지를 평년 결과 모지수. 원래 우리가 기대되는 수확량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이. 근데 원래 이 정도 기대됐었는데 그 양을 계산을 해요. 우리가 인수 관련 수확량으로. 그 값으로 나눠주면은 피해율이 나오겠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럼 고사 결과 모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5월 31일 이전. 수박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평년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에 이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줍니다. 거기다가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해주는데 이게 이해를 쉽게 하시면은 진짜 쉬워요. 밑에 이제 내용 나오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6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이제 수학기 시작됐어요. 그러면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은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볼 건데, 자, 수성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뭐냐? 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어떻게 보면 수학량이랑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수학량, 내가 수학할 수 있는 거는 살아있으니까 수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수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수정 불량 환산 개수로 곱한 거구나. 그럼 여기서 좀 복잡해지긴 하죠. 자,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뭔데 그럼? 자, 수정 불량 결실수.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수정이 좀 불량이 있어, 피해를 입어서. 그리고 그거를 전체 결실수로 나눠주면은 일단 수정 불량인 이제 피해율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자연 수정 불량률을 빼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려면 일단은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수정 불량 있는 결실수를 전체 결실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 피해율에 자연수정 불량률을 빼주면은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가 나오는데 그건 어디 쓰냐? 그거를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곱해주면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약간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보시다 보면은 계속 외워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저희가 계산하는 법을 이해를 했어요. 수정 이제 여기 있죠? 수불한 고사 결과 모지수를 저희가 산식을 봤는데, 자, 그러면은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뭐냐? 이것도 약간 복잡하죠? 이거는 수학 6월 1일 이후에 계산하는 산식이니까 또 좀 튀어놓을게요, 제가. 수학 감소 환산 결과 고사, 저도 말이 어렵네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5, 31일 이전의 사고로 인해 고사 결과 모지수, 만약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수학량이죠, 거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여기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나왔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게 나오겠어요? 6월 1일 이후 사고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까지 다 결국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자, 그럼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랑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곱했었는데, 자, 수정 불량 환산 개수는 수정 불량 결실수의 전체 결실수를 나눠요. 그래서 자연 수정 불량률까지 빼주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정 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를 빼주시고 거기다가 누정 수학 감소 환산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월 31일 이전 사고로 인해 고사 결과 모지수가 존재하는 경우고요. 자, 그럼 고사 결과 모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네요. 평년 결과 모지수, 이것도 곱하는 상식이 있죠. 누적 환산 감소, 죄송합니다.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네요. 자,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란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개수의 누적 값인 거죠.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가 누적이 된 거예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흘러가시면 돼요, 그냥. 그럼 수학 감소 환산 개수가 뭐냐? 자,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이 있죠. 거기다 이 결실률을 빼주는 겁니다.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은 사고 발생 일자 6월 중, 수학 일자니까 수학기여야겠죠? 6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사고 자녀 수학량 비율은 경과 비율에서 98 빼기 사고 발생 일자를 빼주고 8월에서 20일까지는 20일까지 그러니까 다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경과 비율에다가 이제 사고 발생 일자에서 43 그리고 사고 발생 일자 플러스 460 나누기 2를 해준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렵네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사실 그냥 외워야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자, 결실률은 전체 결실수에 전체 개화수도 포함된다는 거 꼭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부담률은 똑같고요. 계속 보시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무책임한 게 아니라 계속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과수 마지막 모아가 보겠습니다. 3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고요. 4년 이상 돼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만원 이상이 아니라 나무는 3만원짜리, 포도는 4만원짜리. 자, 과실손해보험금. 부상한 손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부담 비율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요거 같은 건 또 말이 어렵네요.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자,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수확량이 만일에 1000 정도 됩니다. 1000에서 자기부담 비율이 내가 40인데, 그러면 400이죠? 400 이상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으면은 과실손해보험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보험계산은 값이 똑같습니다. 자, 부하가도 비율이 굉장히 빡세네요. 수학기 이전으로 나누는 게 복분자랑 무한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할 때 확실히 외우면 좋겠어요. 11월 31일 수학기 이전에는 평소인평. 똑같네요. 근데 수학량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근데 확실히 외워주시면 좋아요. 2차 때도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수학량은 표준 중량 곱하기 1 정상 과실수면은 1을 곱해주시고 개수 손해 정도 비율로 과실수를 이제 곱해줘서 더해주시는데 만일에 0.5 그리고 그냥 0.8 80%짜리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 곱해서 퍼센트별로 이렇게 곱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일 이후 태풍 강풍 우박만 보상하려는 수학기 이후는 똑같죠. 복분자도 6월 1일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을 해줘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자, 1 빼기 수학전 사고 피해율 곱하기 자녀 수확량 비율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 자, 결과지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고사 결과지수 더하기 미고사 결과지수. 고사 결과지수랑 미고사 결과지수를 더하면은 총 결과지수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착과 피해율을 곱해요. 그리고 착과 피해율은 착과수 나누기 착과한 것들 적과후 착과수 대수에 이제 전체 착과수를 나누면 착과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보상 고사 결지수를 빼주면은 빼준 값에 기준 결과지수를 나누면 결과지 피해율이 나옵니다. 그걸 여기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수학전 사고 피해율은 7월 31일 이전의 기사고 피해율. 그러니까 수학전 사고 피해율이 있으면은 넣는 거고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은
보험금 산식은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수학 전 사고 피해율, 그냥, 수학기 전에 사고가 있었으면은 피해율이 있고, 없었으면 없고, 그렇게 되겠죠? 중복 인정 안 되고, 나무는 똑같고, 자부담률도 똑같습니다. 자, 드디어 과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인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갚이자. 자, 인삼.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시험 볼 때 봤었던 기억이 있어 다행이에요. 이거는 사실 피해 면적률인데, 그냥 이렇게 피해 면적 나누기 제일 면적하면 피해 면적률이 나오잖아요. 자, 이래서 수확량을 빼줍니다. 이제 수확량 빼주고 연금별 기준 수확량이 있어요. 요거는 표가 있는데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1 빼기 수확량 나누기 연금 기준별 수확량의 값에 피해 면적률을 곱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보장, 인삼 해가림 시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에 보험 가액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눴어요. 이게 보시면 시설이 비슷비슷하면서 또 다른 게,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손해액이랑 자기부담 금액 중에 더 작은 값에서 자기부담금을 뺐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손해액 또 자기부담을 뺀 값에 보험 가액 금액을 보험 가액으로 나눈 값을 곱하네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어쩔 수 없죠. 외워야 합니다. 근데 보험 가액 같거나 크면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1이잖아요. 그냥 같거나 같으면 그냥 1 이상이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빼거나 보험 가액 금액 중에 더 작은 값을 쓴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단 보험 가액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 가액을 쓴다는 거는 보험 가액 금액이 더 크면은, 자, 중복보험이 있는 경우 이들 합계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 자, 이거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남으면 저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률 10에서 40. 해가림 시설 자기부담금 똑같은데 이제 피복제 단독 사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 자기부담금은 비가림 시설 자기부담금과 똑같습니다. 버섯. 자, 농업시설용 부대시설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 자, 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자, 이거 저희가 어디서 봤었죠? 손해액, 해가림 시설에서 여기까지 똑같은데 보험 가액 금액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보상 비율은 저희 다 계산을 하게 되겠죠. 버섯 시설 작물은 어떻게 되냐? 표고버섯. 막 이렇게 표고버섯, 원목 재배했을 때, 토막 배치 재배버섯 했을 때, 그리고 병 재배했을 때, 균상 재배, 병 재배 섞여 있는데, 요거를 정리를 해보시면 사실 똑같아요. 원목 재배는 일단은 보험 가입 원목 수가 있죠. 개수 곱하기 원목당 보장 생산비, 그 피해율 해주시면 되겠고, 투팍 배지버섯 가입 배지수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이 추가돼요. 피해율. 느타리버섯 병재배, 보험 가입 병수, 보장, 경과, 비율. 똑같네요. 자, 준상재배는 어떨까요? 자, 보험 가입 면적, 준상재배 단위 면적이네요, 면적. 준상재배는 면적입니다. 준상재배는 면적이 나와. 이것도 면적인 걸 알 수 있죠? 자, 표고버섯이랑 병재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보장 생산비랑 보험 가입, 이제, 가입 개수 곱하기 생산비, 그리고 경과비율 피해율만 곱해주시면 되는데, 균상재배는 보험 가입 면적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그리고 경과비율 피해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송이버섯, 균상재배도 똑같습니다. 보험 가입 면적에 양송이버섯, 균상재배하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경과비와 그리고 피해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물배상 책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기부담금, 자, 단지당이 한 사고당 적용을 하고요. 자, 부대시설, 비관시설은 똑같죠? 피복제 다 똑같습니다. 소손해 면책금은 버섯사고당, 그러니까 한 사고당, 단지당이라고 한 사고당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손해액 보상을 해주겠는데 9만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보상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행히도 원예 시설이 버섯이랑 똑같아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이랑
보험 가입 금액 중에서 작은 값에 보상 비율을 곱해준다. 시설작물은 뭐 다를 수밖에 없죠.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푸푸키, 파프리카,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파는 대파, 백화, 카네이션, 미나리는 보험 가입 면적에 피해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피해로 곱해줍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네, 버섯 균상 재배하는 품목은 면적을 곱해서죠. 버섯 균상 재배하는 거랑 똑같네요. 자, 장면 볼까요? 보험금은 줄기, 잎꽃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나무가 죽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면적, 나무 생산지, 보장 생산비, 그리고 피해율, 경과 비율은 곱해주지 않아요. 근데 나무가 죽었어. 그러면 고사 면적 생산비를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장미는 경과 비율을 곱해주지 않는다. 장미는 공급 산출 시 경과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추는 어떠나요? 똑같이 면적이네요. 이거 보시면은 시설작물은 다 면적으로 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개수방이라. 그럼 면적의 면적 고사 생산 부추 면적의 면적 하는데 피해율을 곱하고 70%를 곱해주네요. 특이하죠? 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금치, 파, 무, 쑥갓, 쪽파, 대파가 아니라 쪽파는 자 면적 똑같은데 여기서 경과 비율이 추가가 됐네요. 중상재배랑 똑같네요. 자, 화면대상 이거 보시면 되고 자기부담금 자, 이렇게 되고 비관시설이랑 똑같습니다. 호선의 면책금까지 버섯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험금 받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 가입 자격 그리고 가입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